자, 첫 번째 문제는 마플 시너지 102번 문제고요. 오늘은 마플 시너지 밀려 있었던 거, 별표 쳤던 거 한 번 더 볼게요. 11인가? 11일. 자, 12번 문제. 세 문자 A, B, C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각각 홀수 개씩 모두 7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중복을 허락해서 각각 홀수 개씩 7개니까 7개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지. 이런 문제들은 A, B, C를 고를 건데 합해서 몇 개? 그 다음에 홀수 개씩 골라야 돼, 그지? 그리고 안 고르는 거는 있으면 안 돼. 밑에 보면 모든 문자는 한 개 이상씩 선택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랬을 때 우리가 일단 몇 개씩 고를래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지, 맞나? 그래서 한 개, 5개 조합이 있을 거고, 이때 한 개, 5개는 선생님 ABC 적어놓긴 했지만은 C가 5개일 수도 있고 B가 5개일 수도 있고 A가 5개일 수도 있어. 그거는 한 번에 이따가 계산할 거고, 그 다음에 한 개, 3개, 3개 해도 7개겠지. 이거 말고 다른 조합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맞지? 그래서 우리가 한 개, 5개부터 골라보자. 그러면 당연히 한 개, 5개 여기서 고르는 거를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고르는 건 없어요, 그치? 단지 A를 5개 고를까, B를 5개 고를까, C를 5개 고를까, 세 가지 경우만 나오겠지. 그래서 일단 3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나열해야 돼. 그래서 토탈 몇 개? 토탈 7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지금 집중이 전혀 안 되고 있네. 집중 좀 하세요. 7개를 나열하니까 팩토리얼을 쓸 건데 그 중에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5개가 뽑힌 친구는 5개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들어가겠지. 그래서 5팩토리얼로 나눠주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지. 됐나요? 얘도 마찬가지. A가 1개일 때, B가 1개일 때, C가 1개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만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고, 마찬가지 7개를 나열하는데 A가 됐든 B가 됐든 C가 됐든 1개 있는 친구 빼고 나머지 두 친구들은 3개씩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그지? 두 번째 문제는 어디에 있나? 152번, 153번인데 별표를 다 쳐놨니, 얘들아? 본인이 했는 거는 표시하고 별표 치고 했니? 일단은 선생님이 153번 먼저 볼게요. 알겠지? 153번이 그나마 조금 노멀한 문제라서 153번 특히나 이제 최다 빈출 왕중요까지 붙어있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서 세 칸짜리 친구고 여기 A에서 출발해서 여기 B로 가는데요. 일반적인 계산법에서 우리가 최단거리 계산할 때 이 최단거리를 계산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뭐 이거를 A로 두고 이걸 B로 두고 A 몇 개, B 몇 개 이런 식으로 고르는 게 기본이었는데, 그지? 기억나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 가로를 A, 세로를 B로 두면
A 3개, B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서 나열했단 말이야. 근데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지는 A에서 B점까지, 슬기는 B점에서 A까지 최단 거리로 가고 두 사람이 서로 만나지 않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서로 만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동시에 출발해서 같은 속력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수지가 한 칸 갈 때 슬기도 한 칸 간다는 얘기야. 그지?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가 몇 칸이에요? 6칸. 6칸이지. 그지? 맞지? 그래서 이 6칸 중에 사실 이 두 친구가 만나려면 각각 둘 다 3칸을 갔을 때 만나지게 되겠지. 맞나요? 수지도 3칸 갔고 슬기도 3칸 갔어. 예를 들면 수지가 하나, 둘, 3칸 갔고 슬기가 하나, 둘, 3칸 갔고 이때 만나지게 된다라는 얘기지. 맞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잠깐만 있어봐. 여기서 한번 잠깐 보고. 얘도 이렇게 썼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지랑 슬기가 만날 수 있는 포인트를 먼저 잡은 다음에 이 친구들이 만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그나마 제일 노멀한 풀이법이 돼요. 물론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 경우의 수 파트 특성상 어떻게 풀어도 내가 빠진 부분만 없이 계산해 주면은 그게 정답이긴 한데 보편적인 풀이법은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맞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A에서 B까지의 최단 거리만 계산해서 되는 게 아니고 A에서 B까지 그리고 슬기는 또 반대로 B에서 A로 오잖아. 예를 들면은 수지가 이렇게 갔고 슬기가 이렇게 간 거랑 똑같이 수지는 이렇게 가고 슬기도 이렇게 온 거랑은 서로 다른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거까지 감안하셔서 수지가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뭐 그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A, 이걸 B라고 둔다면 A 3개, B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될 거고 그래서 6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이잖아. 그래서 이 친구 하나만 계산을 하셔도 토탈 여기 나왔나? 20개 나와요. 20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지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랑 슬기가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가는 경우는 서로 다른 경우란 말이야. 그래서 이 B에서 A까지 가는 슬기가 B에서 A까지 오는 경우도 사실 똑같이 요거잖아.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랑 곱해 주셔야 토탈 경우의 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만날 수 있는 케이스는 세칸 왔을 때밖에 없어. 같은 속도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시면 사실 만날 수 있는 경우가 요 4점에서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했다시피 3칸 갈 수 있는 게 이거 뭐 이거 다 계산해봐도 여기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뭐 요거를 P, Q, R, S라고 둔다면 이 수지와 슬기가 P점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 그리고 Q점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셔서 전체 400개에서 빼주시면 가장 그냥 보편적인 풀이법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사실 뭐 P점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어? 한 가지밖에 없어. 왜냐면 수지도 P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고 얘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 마찬가지 원리로 S도 한 가지밖에 없겠지, 그지? 그럼 이제 Q랑 R의 문제인데 이걸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뭐 A가 수지가 A에서 Q까지 가는 모든 경우의 수와 슬기가 B에서 Q까지 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되겠지. 아까 요거랑 요거 곱해준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그죠? 그래서 A에서 Q까지 가려면 옆으로 한 칸, 위로 2칸 가야 되니까 즉 A 1개, B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A에서 Q까지 쓸기가 가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을 해서 세 가지가 경우가 될 거고 B에서 Q까지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B, A 2개, B 1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그래서 이 친구 두 개를 곱해 주셔야 Q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그리고 R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도 사실 두 칸 한 칸이기 때문에 동일하겠지, 그지? 맞지? 그래서 이 두 친구가 만나는 토탈 경우의 수는 20가지 경우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그지? 맞나요? 계산 잘못했나? 뭐 잘못했는데? 뭐 잘못했네요. 아, 저걸 잘못했네. 저것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뭐? 우리가 지금 요 Q에서 만나는 것까지만 지금 계산해 줬잖아. 그지? 근데 만나고 나서 가는 것도 또 여러 가지일 거 아니야. 자, 각자 자기 목적지로 가는 거. 그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합시다. 그래서 수지가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가 이거고 이 Q에서 다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도 동일하게 이렇게 돼서 맞나요? 그래서 A에서 Q를 거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가 토탈 9가지란 말이지. 그러면은 반대로 쓸기도 B에서 Q를 거쳐서 A까지 가는 토탈 경우의 수가 9가지가 나오겠지? 요렇게 해서 Q에서 만나는 경우의 수가 토탈 81가지다. 그래서 R에서 만나서 가는 것도 마찬가지 81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토탈 몇 개? 여기 2개 나오고 여기 이만큼 나오니까 이만큼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만나는 경우가 이만큼이니까 만나지 않는 경우는 이만큼이 나와요. 이걸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걸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내가 다 생각을 하는 게 어렵다. 152번 같은 경우는 사실 네모네모 스폰지밥으로 그려져 있는 친구랑 사실 똑같은 친구들인데 요 152번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까가 관건이거든. 그래서 동글동글 모양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동그라미가 있고 점은 이렇게 점이 있지. 맞나요? 그래서 얘네 2개를 빼고 있잖아. 얘네 2개를 빼고 생각하셔야 돼. 됐나요? 그리고 나서 너네가 최단거리 할 때 왜 점 찍는 거 있었잖아. 네. 그래서 일로 가는 거 1개, 일로 가는 거 1개, 그래서 일로 오는 건 1개, 1개 더해서 2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렇게 점으로 계산해 주시면 뭐 선생님 생각에는 제일 편하지 않을까. 이쪽으로는 이렇게 가도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가도 가는 그 횟수가 똑같지, 맞지? 그래서 요거 2개만 안 가면 되거든. 요 총 4개의 점만. 나머지에다가 점을 찍은 다음에
여기까지 최종 전개수 보여주시면 돼요. 선생님 생각엔 제일 쉽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거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네모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네모 그리고 참고로 이게 일자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모 그리셔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요 네모 따라서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사실 뭐 이렇게 구하면 또 뭐 무슨 점을 지나야 돼 대각선으로 또 점 찍고 여기 지날 때 여기 지날 때 여기 다 구해야 되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이렇게 해놓고 요 점마다 가는 횟수 적어서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는 지금 요 네모 그린 그림만 봐도 여기를 지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너네가 주로 있잖아. 직선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원형이나 곡선으로 생겼다면 반드시 이렇게 직선 모양 그려서 마찬가지 가는 횟수 적어서 계산하시는 게 제일 좀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62번, 163번 문제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차로 P와 교차로 Q를 지날 때에는 직진을 할 수가 없대요. 이때 지점 A에서 P 또는 Q를 지나서 최단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는 이고요.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게 꼬여 있어 보이지만 의외로 간단해요. 첫 번째, 이 문제는요 A에서 P 또는 Q를 지나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게 이 문제가 쉬워지는 첫 번째 포인트야. 그래서 너네는 A에서 P로 간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것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A에서 P로 갈 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랬을 때 만약에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얘가 이쪽으로 못 가는 거야. 맞나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못 가게 되는 거겠지. 맞나요? 그래서 너네가 이렇게 평소에 푸시던 숫자 적기로 푸시는 게 이제 제일 간단하긴 한데 왜냐면은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개수로 계산하시면은 이따가 여기에서 여기 계산할 때 다른 방법을 취해 주셔야 되거든. 그 다른 방법 취해 주시는 게 뭐냐면 A에서 P로 갈 때 이 P를 지나서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여기로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지. 이때 요거를 뭐 예를 들어서 스몰 a, 스몰 b라고 친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P에서 A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와 여기서 이렇게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할 때 P에서 A 가는 경우, P에서 여기 가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얘랑 겹쳐져 가지고 곱하기를 이렇게 환산이 돼서 들어가게 되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환산해서 들어갈 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는 거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올 건데 그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한 가지를 빼주셔야 돼. 왜? 직진이 안 된다 그랬어. 맞지?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숫자를 적으시면 편할 것 같은 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계산하셔도 돼요.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에서 3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절로 가는 거를 선생님 생각에는요. 이 친구가 이쪽으로 해서 왔다면은 이쪽으로 해서 못 가는 상황 아니야? 그지? 그러면 이 친구가 1로에서 들어왔다면 반드시 이 친구는 1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맞나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려면 이 안에서도 이쪽으로 왔을 때랑 이쪽으로 왔을 때를 나누어 주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아예 애시당초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 이쪽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로 나누어 주셔서 계산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나. 네. 1로 온 친구는 결국 1로 가서 1로 갈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점이 결국 A점이랑 동일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점이 1로 텔레포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원리로 A에서 요 점 스몰 b로 가게 되면 여기서 뿅 하고 1로 텔레포트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푸시는 게 더 편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라지 A에서 스몰 a로 간 다음에 스몰 a에서 라지 b로 가는 경우.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1로 간 다음에 여기에서 1로 가는 경우로 계산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 여기에서 1로 간 다음에 여기서 1로 가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1로 간 다음에 여기서 1로 가는 경우. 이렇게 계산해 주시는 게 제일 곱하기 계산으로는 편한 계산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이제 Q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겠지. 이 Q를 지날 때 1로 오는 경우가 있고 1로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로 오는 친구를 C, 1로 오는 친구를 D라고 둔다면 1로 오는 친구는 어차피 1로 못 가요. 그래서 1로 오는 친구는 반드시 1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온 친구는 반드시 이쪽으로 가셔야 되겠지. 그래서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 A에서 스몰 d로 가서 B로 가는데 스몰 d가 여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계산은 이렇게 가는 걸로 계산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스몰 c 계산으로 할 때도 여기로 온 다음에 이렇게 가는 쪽으로 계산을 하시면 중간에 계산을 전혀 안 하셔도 어차피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 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전혀 안 생겨서 계산을 좀 용이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163번) 같은 경우도 삐딱한데 비록 저 친구들이 저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이런 식으로 컨트롤 해줘봐. 이게 여기구나. 이런 식으로 너네가 평소에 보던 요 격자 무늬로 바꿔서 계산하시면 좀 편해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 교차로 P와 교차로 Q를 지날 때는 직진 또는 우회전은 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할 수가 없대요. 맞나요? 그런데 이거 잘 보시면 여기서도 함정이 생기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교차로 P를 A에서 P로 갔대요. 맞나요? 근데 교차로 P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들어왔다. 맞나요?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맞지?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갈 일이 있나요? 없단 말이지.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도 직진 아니면 우회전 이렇게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좌회전만 못하는 거야 지금. 맞나요?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계산을 하시되 그래서 여기다가 스몰 a 여기다가 스몰 b로 계산하실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스몰 a로 오는 친구는 뭘 못한다고? 좌회전을 못한다. 그럼 이 친구가 뿅 하고 나타나는 게 여기에 맞나요?
B로 해서 들어가는 친구는 직진도 되고 우회전도 되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가는 친구는 여기에서 요 포인트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서 가는 걸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지. 당연히. 왜? 여기서 간 친구는 일로도 올 수 있고 일로도 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시당초 여기서 가는 걸로 계산하시는 게 더 편하겠지. 맞지? 이런 식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을 계산을 하실 때 그 점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그 점을 가는 루트가 되는 앞쪽 점과 뒤쪽 점을 계산을 하셔서 내가 요 점으로 왔을 땐 요 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겠구나 라는 걸 잡아주시고 계산을 하시면 돼. 다시 처음 없이 계산이 되겠지. 다음 문제는 196번부터는 이제 중속 조합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오렌지 맛 사탕이 5개고 딸기 맛 사탕이 4개야. 그리고 학생은 4명의 학생에게 나눠주고 이때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은 종류의 사탕끼리는 구별하지 않을 거래. 이때 사탕을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라는 게 문제고 늘 얘기하다시피 저런 걸 계산을 할 때 학생이 사탕을 고른다라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져. 그지? 보통 애들이 뭐 9개 중에 1개를 4명이 고를 거니까 고르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은 나중 케이스에는 뭐 어떤 한 학생이 아예 1개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이쪽으로 고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들이 고르고 남은 5개 사탕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항상 사탕이 사람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막연하게 사탕들이 쟤네를 고르시면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탕이 다 똑같거든. 단 오렌지 사탕과 딸기 사탕이 나누어져 있을 뿐이야. 그래서 영진이 사탕과 가람이 사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맞지? 넌 무슨 사탕 먹을래? 무슨 사탕 먹을래? 아휴.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고를 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사탕이 다 달라 1, 2, 3, 4, 5, 6, 7 막 이렇게 사탕이 다 다르다고 치면은 자 1번 사탕 어디로 갈래요? 2번 사탕 어디로 갈래요? 이런 식으로 고르게 되잖아. 그러면은 고른 순서가 중요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쓰는 게 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토탈 사탕이 9번 사탕까지 있다고 쳤고 학생이 4명이 있다고 치면은 야 저 1번 사탕 누구 골라? 2번 사탕 누구 골라? 이랬을 때 1번 사탕이 고른 거랑 2번 사탕이 고른 거랑 다르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는 우리가 흔히 4파이 9를 쓰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순서가 별로 안 중요해. 단 오렌지 사탕과 딸기 사탕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맞지? 그래서 오렌지 사탕 5개가 먼저 6개네. 먼저 이 4명 중에 1명을 고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계산이 어떻게 돼? 4에 이거는 H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고 그리고 딸기 사탕 다음 딸기 사탕 따로 계산해 주셔서 곱하시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겠지. 맞지? 저녁 때 먹은 거 올라갈 것 같아.
나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신나 싶어. 조금은 쉬다가요. 뭘 했다고 쉬어?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어 지금 쉴 만큼. 아유. 그 다음 문제는 204번이야. 206번 할 건데. 문제 보면 205번은 문제가 문자 ABC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4차 단항식의 개수를 얘기거든. 네. 그리고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4차 단항식이야. 네. 4차 단항식. 그러면 그래서 이 문제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일단은 먼저 다항식과 단항식의 차이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4차 단항식이라는 친구의 의미를 아셔야 되겠지. 맞지? 네. 그랬을 때 잠깐만 이거 좀 힘들어. 다시 보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5개 뽑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행복한. 아 여기구나. 다 됐네. 얘가 의미가 무슨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 일단 보고 있거든. 근데 문제 풀때 순서대로 안 풀어도 돼요? 지금 이항계수, 이항정 어차피 지금 너는 지금 하는 숙제 양으로는 끝까지 다 못 풀어. 그래서 아무거나 일단 푸는 거에 무슨 의미를 둬. 의를 둬라. 네. 누가 풀면 거의 다 풀었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말이 조금 애매하네. 205번. 좀 기분이 나빠. 그래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자. 원칙적으로 너네가 알고 있는 4차식이라는 거는 누구에 대한 4차식이잖아. 예를 들어서 x에 대한 4차식이면 x가 아닌 미지수가 몇 차건 간에 x만 4차면 된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말을 좀 애매하게 적어놨잖아. a, b, c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그냥 4차 단항식이라고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4차식이라고 그러면은 최고차항이 4차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야 돼. 왜? 그런 친구들은 항상 x에 대한 4차식, y에 대한 4차식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x가 4차가 돼야 된다, y가 4차가 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봤는데 역시나네. 여기서 얘기하는 개념은 합쳐서 토탈 4차가 된다는 개념. 무슨 얘기냐면 A, B제곱, C 이렇게 돼 있으면은 토탈 차수의 총합이 4차다. 요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라 라는 문제예요.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애매모호 말박 같은 문제는 안 나와. 알겠지? 이렇게 말 애매한 문제는 절대 안 나와. 논란될 만한 문제는 선생님들이 안 내거든. 선생님들도 논란되면 많이 피곤해. 답이 많이 틀리는 일은 많이 피곤하거든. 그래서 이런 애매한 문제는 안 되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이 x, y, z의 합이 4여야 된다. 사실 단순하게 요거 계산해라는 얘기야.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일반적인 이런 식에서 x, y, z가 마이너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리고 0은 안 돼요. 되잖아. 상관없어. 왜? 아, 그럼 이렇게 적혀 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네.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거는 매번 풀었지, 많이 풀었지, 그지? 선생님이 어떻게 푼다 그랬어? 이 숫자 4를 일자리가 4명이 있어. 이 4명이 다 똑같은 친구지? 그래서 x, y, z 중에 한 명씩 고르는 거야, 그지? 그래서 결국 x, y, z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게 되고, 그리고 총 몇 번 골라? 4번 고르게 되고, 그리고 중복은 허용이 되고, 그지? 순서는
맞아. 안 중요하고 어차피 다 똑같은 일이니까. 그래서 결국 그냥 이거 계산하시라는 얘기인데 요거를 요거 임을 이해를 좀 하셔야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애매한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206번 문제 볼까요? 네 개의 정수 2, 3, 5, 7이 있는데 중복을 허락해서 5개로 택한 후에 모두 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정수의 개수를 어쨌든 모두 곱하는 거예요. 그죠? 5개를 뽑을 거고 중복을 허락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선택한다 그러는데 이때 2, 3, 5, 7 4가지 중에 무조건 2, 3, 5, 7들을 한 번씩은 꼭 골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 선생님은 2를 2번 고르고 5를 2번 고르고 7을 한 번 고를 거야. 이런 식으로 골라서 곱했을 때 얼마냐라는 얘기지. 맞지? 그래서 위에 적혀있는 식이랑 동일한 방법으로 풀어본다면은 결국 뭐냐면 XYZ 다음 뭐 쓸까? PQRS 쓸 걸 그랬네? 이게 뭐 썼지? PQRS 쓰는 잘 안 쓰는데 W로 쓸게요. 보통 Z 다음 문자에서 W 많이 쓰거든. 라고 했을 때 이 4개 이 친구가 오면은 되겠다. 왜? 2, 2, 1 합이 얼마? 대신에 여기 같은 경우는 3은 안 골라서 3은 0이었지. 맞지? 네. 맞지? 그랬을 때 왜 이렇게 계산하냐면 곱했을 때 있잖아. 지금 뭐 말할 가치도 없지? 지금 2, 3, 5, 7 같은 경우는 누구를 제곱해서 다른 친구랑 같아지는 케이스가 전혀 없어. 그렇기 때문에 2를 2개, 5를 2개, 7을 1개, 3을 0개 고르면 다른 개 고른 친구랑 곱씩 같아질 수 있는 케이스가 전혀 안 나오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단지 2, 5, 3, 7, 4개 중에 몇 개를 몇 번 골라서 곱했니 만 알면 다 그 중에서는 같은 게 전혀 안 생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되겠고 여기 다시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특히나 당시 한계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제에서 많이 나오거든. 봐주시면 좀 좋겠지. 다음 문제는 223번 문제예요. 몇번 가졌어요? 훨씬 많이 풀었어요. 원래 이건 언뜻 보면 원순말 같이 생긴 친구인데 뭐 하여튼 의자가 12개가 있대요. 이 중에 4명의 학생이 앉을 건데 빈 의자를 사이에 두고 어느 누구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고요. 이 문제는 보면 알지만 방정식, 부등식, 회의 개수니까 또 뭐 어떻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뭐로 만들어서 풀어라 라는 얘기겠지. 근데 이제 물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존재할 거야. 경우의 수 특성상. 근데 어쨌든 이 파트가 요 유형에 연결돼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요 친구랑 연결시켜서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 풀이는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4명의 학생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뭐 의자랑 전혀 상관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4명의 학생을 그냥 원으로 앉히는 경우의 수만 구한 거야. 의자 12개인 거랑 상관없이. 라고 했을 때, 몇 번이야? 223번이지. 라고 했을 때 4명의 학생이니까 그냥 뭐 3팩토리얼 하면 바로 나오겠지. 그치? 그런데 요렇게 구한 다음에 의자가 토탈 몇 개 있지?
12개 있으면 4명의 아이들을 안 치고 나면 빈 의자가 몇 개겠어? 8개가 있겠지. 맞아,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이 원순열로 이렇게 앉았다 쳐. 그러면 사실 이렇게 생긴 거랑 A, B, D 식이랑 다 똑같다라는 게 계산이 이미 다 된 게 이거지.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남은 의자 8개 그냥 끼워 넣어 주자. 어디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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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군데다가 끼워 넣어 주자. 라고 했을 때 여기를 X, 여기를 Y, 여기를 Z, 여기를 W라고 둔다면 이 X, Y, Z, W에 들어가 있는 의자 개수를 합해서 몇 개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국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8 인 경우로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다. 이때 중요한 거는 원순력은 전혀 감안 안 하는 거야. 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BCD가 돌아가는 건 이미 다 계산을 했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X는 반드시 이 친구랑 이 친구 사이. 그래서 이 친구가 돌아가도 얘는 따라가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따로 위치를 설정하진 않았고 X가 AB 사이일 때, BD 사이일 때 이렇게 계산을 안 했잖아, 그지? 무조건 그냥 의자 개수만 계산을 한 거야. 맞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합의 의자가 총 8개면 되겠다. 근데 중복 조합하면 0 될 수도 있는데 0 말해줘. 그러니까 거기서 그걸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 계산할 때 그게 있었잖아. X, Y, Z, W가 과연 0이 돼도 되는가 안 되는가. 얘 같은 경우는 의자가 반드시 하나씩은 있어야지. 왜? 여기 의자가 없어. 그럼 얘네들이 이웃해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이 친구도 0이 되면 안 되니까 일단 1씩 주고 남은 4개만 이 4개 중에 하나를 남은 4의자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영진아, 네.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야? 뭐야?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야? 빨간색이요. 빨간색이야? 네. 빨간색이다, 그지? 뭐예요? 빨간색 노란색 뭐예요? 아까 문제 나왔잖아. 아까 문제 들을 때 내가 빨간색, 노란색 얘기할 때 들었어. 이거랑 빨간색이었어, 노란색이었어? 빨간색 맞아? 나중에 다시 보면 좀 웃기겠다, 그지? 파란색이었는데. 아이고 맙소사. 뭘 어떻게 해도 안 자더라고. 아니 어떻게 해도 자더라고. 선생님 참 고민이 많거든. 그런데요. 왜냐면 우리 과외 전체에 자는 애들이 얘네 둘밖에 없어. 왜냐면 내가 이때까지 수업을 하면서 내 수업 시간에 자는 애를 본 적이 없거든. 얘네 둘 말고는. 그래서 나도 최초라서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제 저도 봤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조는 거 말고 정말 자는 거. 빨간색, 노란색 그래도 얘는 파란색인지 모르고 있잖아 지금. 이거랑 파란색인 거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미치겠다 진짜. 선중이 웃는 거 봐봐. 색깔 안 나왔어. 이거 원순위하고 있는데 쌤이 근데 못 아니 여기에 혼란스러웠어요. 사람이 그려져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서 아니 들었는데 한 문제 할 때 존중을 알고 그래서 나도 고민이 많은데 그렇게 많이 들었나? 뭘 해도 잘해. 아니 한 문제를 펜션을 만들었는데 싶어가지고 그러면 의자는 몇 개였어? 이제 12개? 10개 있었어요. 근데 있었죠 12개? 10개 나오잖아 지금 쟤는. 12개 중에 우리가 쓰는 의자 몇 개? 10개 아 그 사이에 빼고 4개.
8개가 있나? 얘기는 안 돼요? 네. 걔가 왜 4개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중생아. 답지만 보고 4개인 거밖에 몰라. 왜 4개인지 몰라. 아유 불쌍한 중생아. 자 대소비교. 대소비교 같은 경우는 대소비교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자리가 정해진 함수라든지 그런 케이스에서도 같이 쓰는 개념이지.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A1, 2, 3, 4, 5라는 5개 자연수가 있는데 요거를 만족시키는 모든 순서상으로 풀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특이점은 뭐냐면은 일단 이 친구는 같아도 되고 1이랑도 같아도 돼. 쉽게 말하면 A1도 1, A2도 1 이어도 상관없다 라는 얘기야. 알겠니? 여기 보면은 A1, A2, A3, A4, A5가 서로 다른 자연수라는 얘기는 없어. 그런 경우의 수에서는 그런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A1, 2가 같아도 그래서 A1, 2가 전부 다 1이라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야. 맞나? 그리고 나서 A3는 반드시 A2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나서 A3, A4, A5 이 친구 셋도 역시나 셋이 다 똑같아도 상관없겠다 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고 그래서 얘네 셋 다 전부 다 6이 돼도 상관없겠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앞에 281, 2, 3번을 잘 풀어보신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유형 10번에 위에 적혀 있는데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전부 다 부등호가 같거나 크다 혹은 크다로 동일하게 되어 있는 친구들로 계산을 하는데 그 두 가지 계산을 사실 좀 섞어놓은 거거든. 이거 장생각선에서 그것을 잘해요. 잘해요? 그러면 설명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그건 아닌데. 네. 그래서 자 봅시다.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이 부등호만 있다면 반드시 이 5개 친구가 다 달라야 돼. 맞지? 그리고 만약에 이것까지 는이 없었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 개수는 몇 가지? 2, 3, 4. 4가지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지도 않았겠지. 맞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개념은 그렇다 이 얘기야. 그래서 쓸 수 있는 개수 중에 서로 다른 개수를 그냥 뽑아주시면 돼. 그리고 그 뒷부분의 내용은 사실 얘랑 동일한데 어쨌든 우리가 숫자랑 상관없이 뽑게 된단 말이야. 왜? 자리가 지정돼 있거든. 제일 작은 친구가 1번, 그 다음 친구가 2번, 그 다음 친구가 3번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러면 그 친구랑 얘랑의 차이점은 뭐냐? 는이 있을 때는 지금 앞에 문제에서 이게 다 는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우리가 몇 개 뽑을지를 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다 똑같아 버리면은 한 개만 뽑으면 되잖아. 어차피 다 똑같을 거니까. 맞아 아니야? 2개 뽑으면은 인마들이 1이고 얘가 2일 때 인마들이 1이고 얘가 2일 때 요렇게만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순서상까지 계산을 하시게 되면 맞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상황이야. 맞나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상황을 먼저 잠깐 유형 10번에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통해서 계산해 보시면은 지금 n보다 크고 n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점수 이거를 조금 선생님이 설명이 편하게 요거 같은 경우는 자주 나오는 케이스라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다 치자. 맞아 아니야? 그럼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숫자의 개수가 토탈 몇 개야? 8개. 2, 3, 4, 5, 6, 7, 8 몇 개지? 다시 2, 3, 4, 5, 6, 7, 8, 9 8개란 말이야. 이 8개가 10 빼기 1 더하기 1이지. 맞아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m-1이 돼 있어. 이거 왜? 1을 한 개 더 뺐어. 이거 뭐야? 왜 더 뺀 거야? 빼서 한 개를 더 빼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숫자 개수가 나오니까. 그죠? 네. 맞아 아니야? 그래서 얘도 이제 우리가 8 할 거잖아. 그럼 그 다음에 몇 개를 뽑을 거야? 4개. 왜?
A, B, C, D에 들어갈 친구 4개 뽑을 거니까. 그리고 이 가운데 거 뭘 쓸 거야? C를 쓸 거야. 왜? 첫 번째. 순수가 다른. 일단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왜? 얘는 넷이 다 다른 친구야. 3을 2번 뽑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다 다른 친구 뽑아주는 거야. 숫자 4개를 다 다른 숫자를 뽑아야 된다고. 그래서 중복이 허용이 되면 안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은 왜 P를 안 쓰고 C를 쓰는 거야? 순수가 상관이 어차피 무슨 숫자가 뽑혔는지가 중요하지 그 무슨 숫자가 몇 번째 뽑혔는지는 안 중요해. 왜 안 중요해? 이미 순수가 정해져. 순서가 정해져 있어. 제일 작은 숫자가 A야.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그러면은 이 케이스는 그래서 위에 것만 맹목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게 얘도 마찬가지야. 얘 같은 경우는 이거랑 여기에 다 눈이 붙어 있어.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1부터 10까지 전부 다지.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라고 적었냐면 n-m 플러스 1이라고 적었어. 왜? 얘랑 다 써도 되니까. 1부터 10까지 중에 다 써도 되니까. 그럼 사실 우리가 계산을 쓸 때 그냥 10개잖아. 근데 이걸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거 빼기 이거 더하기 1인 거야. 근데 이걸 앞에 걸 10으로 외울 거야? 아니야. 몇 개 쓸 수 있는지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얘가 여기는 는 없고 여기만 는 있을 때 아니면 여기는 는 있고 여기 는 없을 때 다 다르잖아. 그래서 맹목적으로 위에 것만 보고 숫자만 박아 놓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1부터 10까지 중에 다 쓸 수 있어. 그리고 몇 개 고를 거야? 네. 왜? A, B, C, D 들어갈 숫자 고를 거거든? 맞지? 그리고 나서 가운데 걸 못 썼어. 왠지.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줘도 된다. 근데 순서가 안 중요해. 왜? 그냥 내가 뽑고. 좀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유진이가 뽑아보자. 뭐 뽑을까? 첫 번째. 8. 그럼 가람이 두 번째. 8. 똑같은 거 두 개 나왔어 지금. 중이는. 7. 영진이는. 왜 5 뽑아? 13 뽑으면 안 돼? 어디서 왜? 보내놨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5고 얘가 B고 얘네 둘이가 CD다.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다. 라는 얘기. 알겠지? 그러면 이 중간에 생뚱맞게 한 친구만 삐꾸나 있는 건 도대체 어떻게 풀 건가? 맞아냐? 나눠서. 그래서 아니. 뭐? 한 가지 케이스만 빼주면 돼. 숫자 다 똑같은 거 뽑은 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1부터 6까지 중에 뽑으면 돼. 6개 중에 하나 뽑을 거고 몇 개 뽑을 거야? 5개 뽑을 거야. 그리고 순서가 중요해 안 해? 안 해. 자 그럼 이렇게 뽑아볼게 일단은. 그랬을 때 자 유진이부터 뽑아봐봐 숫자 1부터 6까지. 네. 그 다음에 가람이는 5. 중미는 1. 영진이는 어? 1.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걸 만족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이런 케이스들을 빼줄 거다. 근데 한 가지 숫자만 빼지는 경우가 뿐만 아니고 숫자를 뽑았을 때 예를 들어 선생님 1, 1, 1, 3, 3인데요 이렇게 하면 같은 숫자 5개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게 안 돼 지금. 맞아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몇 개의 숫자를 몇 개 뽑는다 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뽑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생뚱맞게 한 개만 있는 친구가 어려운 거다. 네. 됐지? 그래서 요 부분을 잠깐만 지금 몇 번이야? 284번이지? 84번. 오케이. 내리 장면. 오케이. 응? 뭐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다 까먹었네. 뭘 배워? 장을 그냥 하는 거. 아 이게 꼬여 있으면 두 개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좀 어려워. 근데 같이 들어가면 그래서 보편적으로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거든. 근데 두 개, 세 개 뽑는 케이스도 많고, 두 개, 세 개 뽑는 케이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추천하는 거는 그냥 는 빼는 거 추천하는데 뭐 선생님 생각에 그게 잘 안 쉽겠나 싶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웠던 기본식 요거의 총 개수에서 총 개수에서 요 케이스만 빼주면 요 케이스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접근법이거든. 그래서 위에 거는 뭐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쓰시면 돼요. 맞지? 그래서 토탈 몇 개가 맞지 지금? 요거 하시면은 오케이. 8C3 응? 뭐라고? 잠깐만 들어봐. 56 오케이. 숫자 몰카가 빠져가지고 252 맞나? 252개래요 이게. 이 중에서 얘만 빼면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뺄 거냐 이거지. 614 뭐라고? 네 4개를 아닌 것 같아요. 4개를 뽑아야 이거 맞아요. 4개를 뽑는데 이때 4개의 기준은 뭐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계산은 이렇게 할 거거든. 4개를 뽑는 이유는 A2, A3가 같은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친구들이랑 다 똑같아져도 상관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유준이가 뽑아볼까? 4, 가람이는? 3, 중이는? 2 영진이는? 1 이렇게 돼버리면은 어쨌든 1이 제일 작은 친구일 거고 그 다음 친구가 2일 거야. 그러면 A3로 2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 친구가 3, 3인 거지.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중에서 4개 뽑은 거랑 똑같게 되더라. 몇 가지냐면 126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빼주게 되면은 요걸 만족하는 친구들만 남는다라는 개념이지. 그래서 A2, A3를 같은 걸로 보는 거를 빼주게 되면 그러면 이게 여기가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동일한 방법으로 풀면 되겠지. 그게 뭐 기본적인 요 개념이고 그래서 요 문제가 부동식 문제나 방정식 문제는 문제가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문제집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많은데 뭐 요 친구는 카테고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절대값 붙은 거는 혹시 기억나는 사람? 나예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뿔뿔 뿌릴 때 뿔마마 뿔맛뿔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6C3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걔네들 전부 다 따로 곱해주면 되지, 그지? 네. 그래서 285번 얘도 똑같은 케이스인데 일단 그냥 A, B, C를 먼저 구해요. 얘는 쉽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OH3을 하시면 되겠지. 맞나? 7C 요건 쉽잖아, 그지? 그리고 얘도 뿔마 둘 중에 하나, 얘도 뿔마 두 가지 경우, 얘도 뿔마 두 가지 경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6C3 그냥 이거 세 번 곱해주면 되잖아. 맞아요.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간단하다. 절대값이 오히려 쉬워요. 개념을 아시면. 자, 그 다음에 이항 정리 넘어갑니다. 이항 정리가 선생님이 보기에는 아직 그래도 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엄청. 일단은 근본적인 내용뿐만 아니고 이항 정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풀이법들, 파스칼 삼각형 넘어가면서 나오는 거기서 많이 쓰이는 계산법들까지 좀 꼼꼼하게 해 두셔야 학교 시험에서 크게 문제 없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91번부터 볼게요. x-a의 내제곱 정개식에서 x 계수와 상수의 합이 0이래요. 1대 양수의 a 값을 라고 했을 때 상수항은 당연히 얼마였어? 상수항은 당연히 a 4승입니다. 그지?
그럼 다시 얘기해서 x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a 4제곱이어야 된다. 이 얘기지? 네. 맞아 아니야? 요 개념만 아시면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일반항 쓰시고 하시면 되겠지. 일반항 써볼까? 네. 네. 4. 10. 몰라 이거는? 다시 0. 아, 아까 1. 다시 올. 그 X 3마이너스 R 보통 여기 R 많이 쓰지 않나? 뭐 어디 써도 상관없어. 근데 보통 얘들 앞에다가 R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 앞에다가 4-R을 많이 썼나? 뭘 써도 상관없다 했지 선생님이? 어차피 그게 똑같이 나와요. 이게 일반항인데 일반항 쓸 때 가능하면 선생님이 X항 다 정리해서 맨 뒤로 밀어주세요 그랬지 그지? 그래야 너네 보기 편하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건 X항 개수니까 R이 얼마일 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라는 얘기겠지?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이 친구가 X항의 개수인데 이 친구랑 상수항이랑 같아야 된대. 가잖아. 맞아. 그럼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겠고 없애주면 끝나지? 맞아요. 네. 몹시 세상 마상 간단하지. 왜냐면 여기다가 문제가 쉽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양수 A의 값은 1하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적어줬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합니다. 이항 정리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이항 정리 일반항 못 외우고 있는 사람들은 좀 급해요. 요거부터 일단 먼저 빨리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를 써야 내가 어떤 항의 개수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가 견적이 나오니까 그거부터 빠르게 외워주셔야 일단 나머지 이항 정리는 사실 이항 정리 기본 문제들은 일반항만 외워줘도 다 되거든. 근데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걸 빨리 단축시키는 게 얼마나 훈련을 했는가라. 그래서 선생님이 이항 정리 오래 걸리는 문제도 1시간 만에 막 20문제씩 30문제씩 척척 풀어줄 수 있으려면은 하루에 매일 어려운 문제를 30문제씩 척척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찡찡거려가지고 하루에 15문제씩 하고 계시죠? 왜? 수험틀 안 되고 근데 못 내고 그래서 어차피 최근 지금 숙제했는 거 거의 없지 않나 너네? 5단원도 숙제하고 그런다. 딴 다 할 게 없었는데? 뭐가요? 응. 뭐가요? 너네 5단노트 숙제 낸다고 책 숙제할 시간까지 없었을걸? 해봐야 몇 문제 안 될걸? 그래서 많이 못했어요. 어. 70문제 풀었을걸요? 저는 그 삼각함수 거의 다 해가지고 아니 네 하루에 일주일에 숙제가 얼마인데? 일주일에 180문제. 아닌데? 전 얘는 일주일에 지금 숙제 몇 개 하는지도 몰라. 아, 그 수원이랑 얘 합쳐서 180문제. 그러니까 그 중에 네가 5단노트 한 문제가 토탈 몇 개였겠노? 30, 40문제 넘었을 텐데. 그런가요? 응. 그런가요? 그렇게 안 많았을걸? 그냥 책 풀어놓은 거. 내고 가시는 분 있으면 뭐 채점해 줄 거고. 어쨌든 xk 개수가 x 플러스 k 플러스 1의 개수보다 크게 되는 자연수 k의 최소값은 이 정도 돼야 여기서는 난이도가 꽤나 있는 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일반항부터 적어보면은요. 일반항 적어볼까? 19, 10, 8, 8, 아무렇게나 쓰세요. 똑같아요. 그지? 맞지? 근데 선생님은 여기다가 안 쓸래. 왜? 나중에 비교할 때 x의 k승이랑 xk 플러스 1승을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나 여기 알 쓰고 여기 알 쓸래요. 어떤 쪽 써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xk의 개수는 얼마가 되겠어? 얘가 k가 돼야 되는 거니까 19c의 k 곱하기 2의 19-k 이게 xk의 개수일 거고. 네. 그지?
그 다음에 x의 k 플러스 1의 개수는 19c의 k 플러스 1 곱하기 2의 19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니까 18 마이너스 k가 되겠지. 맞아요. 맞아. 일반항은 일단 저렇게 생겼다. 저게 기본이다. 저기서부터 그냥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요. 저기 개수가 저거보다 커야 되는데 이쪽이 커야 된대요. 그죠? 그냥 그대로 푸시면 돼. 문제는 뭐냐면은 너네가 이거를 계산을 하실 수 있느냐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요거 계산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일단은 이 친구에서 1을 한 개 빼내요. 이러면 얘가 약분이 되겠지? 왜? 어차피 2의 몇 승? 그거 아무리 찌르고 볶아봐야 음수 안 되잖아. 네. 그지? 그래서 저걸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C의 기본적인 성질 C 계산 어떻게 하느냐? 너네 기억나나? 인시알 원래 기본 식이 어떻게 되는지? 응? 뭐 식 순풍 나오시는 분 없어요? 그 위에 꼴꼴을 보는 P R 팩토리얼 분의 NPR 맞나요? 네. 그리고 NPR은 어떻게 생겼지? N-C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원래 원칙적으로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거 거의 여기다 다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지 2 곱하기 이제 R의 K잖아 그치? K 팩토리얼 그 다음에 19 마이너스 K 팩토리얼 분의 19 팩토리얼이고 맞나요? 네. K 플러스 1 팩토리얼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을 통째로 빼는 거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8 마이너스 K 팩토리얼이 되겠지? 맞나요?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차피 이 친구 팩토리얼은 없어져. 맞아 아니야? 그리고 19 마이너스 K 팩토리얼부터 잠깐 보면 K 팩토리얼 19 마이너스 K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19 빼기 K 곱하기 여기서 1 빼면 얼마야? 이런 식으로 가서 1까지 곱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럼 결국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저 19 마이너스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19 마이너스 K 곱하기 18 마이너스 K 팩토리얼이랑 똑같다. 맞아 아니야? 그럼 K 플러스 1 팩토리얼도 마찬가지. K 플러스 1 곱하기 K 팩토리얼이랑 똑같다. 그래 안 그래? 역시나 마찬가지. 팩토리얼들은 일단은 어쨌든 0이 나온 수는 안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얘랑 없애줄 수가 있다. 라는 얘기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나면 넘겨주시면 역시나 음수 아니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안 바뀌게 되겠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굉장히 손쉽게 계산하실 수가 있다. 근데 숫자 이상하게 나오네. 내가 계산 잘못했나? 괜찮아요. 잠깐만. 96. 숫자 계산은 제대로 했고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뭐 자연수 K의 최소값. 7, 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7, 네? 6. 362 18인데. 오. 5는 왜 나와? 5는 3분의 15잖아. 6. 아니 이 양반들 정신 좀 차려라. 얘는 6 진짜 6 아니에요? 6 맞아. 깜짝아. 그 7 나오고 5 나오고 이러면 어떡하는 거야 진짜. 미치겠다 진짜.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온 거 없을 것 같아. 미치겠다 내가 진짜.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는 팩토리얼 CP 계산하는 거 보여줬을 때 저렇게 NR로 계산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깔끔하게 하실 줄 알아야 고난도 문제 풀 수 있다라는 얘기한 이유가 이런 문제 풀 때 써야 되기 때문이라. 알겠지? 그래서 그거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네. 마플 시너지에 있는 문제는 보게 갑니다.